늦은 밤 도심 속 지하철역은 한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열차를 타려는 몇몇 승객들이 역 플랫폼에 서 있었고, 평범해 보이는 열차가 터널 너머에서 서서히 다가오며 승객들은 평소와 같이 열차에 탑승하기 시작합니다. 지하철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창문과 조명이 들어온 내부, 친숙한 안내방송이 울리며 문이 닫혔고, 승객들은 각각의 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거나 졸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탄 열차가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라 어떤 아주 기괴한 존재라는 걸 말이죠.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한 지 몇 분 후 처음으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느껴진 건 공기의 변화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대신 열차 내부 공기가 점점 더 눅눅하고 따뜻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 중 한 명이 주위를 둘러보며 열차 내의 온도 변화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의 행동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지하철은 평소보다 더 긴 터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순간 내부 조명이 깜박거리더니 완전히 꺼졌습니다. 승객들은 잠시 동안 침묵 속에서 어둠에 갇혀버렸죠. 조명이 다시 들어왔을 때 열차 내부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좌석과 손잡이는 금속이 아닌 살덩이처럼 보였습니다. 벽과 천장은 유기적인 점액으로 덮여 있었고, 그 점액은 천천히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죠.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에 승객들은 처음엔 그것이 정전 후에 생긴 착시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들이 밟고 있는 바닥과 손으로 잡고 있는 손잡이, 심지어 기대고 있는 창문까지도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열차가 갑자기 덜컹거리며 멈춰섰습니다. 문은 닫힌 채 움직이지 않았고,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깜깜한 터널뿐이었죠. 승객들 중 한 명이 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문은 끔찍한 소리를 내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차의 내부는 점점 더 변형되고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액체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건 단순한 물이 아니었죠. 끈적하고 뜨거운 액체가 떨어지는 곳마다 희미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액체는 작은 구멍을 만들어내며 역겨운 화학적인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승객들은 공포에 질려 창문과 문을 마구 부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창문은 고무처럼 늘어나며 모든 충격을 흡수했죠. 이건 더 이상 유리가 아니었습니다. 열차의 안내방송이 이상한 소리를 내며 끊겼습니다. 대신 불규칙하게 낮고 울리는 소리가 열차 내부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건 마치 생명체가 숨을 내쉬는 소리처럼 들려왔죠. 그때 벽에서 작은 구멍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구멍에서는 연한 살덩어리 같은 조직이 튀어나왔고, 그건 입처럼 벌어지며 끈적한 액체를 뿜어냈습니다. 그 액체는 천천히 바닥으로 흘러내리며 승객들의 발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한 승객이 비명을 지르며 좌석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밟은 바닥은 미끄럽고 끈적했으며 그를 잡아당기기 시작했죠. 그의 발이 바닥에 붙었고, 벽에서 나온 동굴 같은 조직이 그의 팔을 감쌌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다른 승객들 역시 공포에 질려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죠. 천장에서는 더욱 많은 조직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살아있는 듯 움직이며 승객들의 몸을 붙잡았고, 이내 지하철의 형태가 바뀌며 승객들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좌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몸은 점점 좌석 안으로 빨려 들어갔고, 그들의 비명은 천장과 벽에서 나는 소음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터널을 달리는 열차의 속도는 점점 빨라졌습니다. 이 열차는 인간이 만든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열차 안의 승객들은 점점 줄어갔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벗어나려고 했지만 모든 출구는 완벽히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탈출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미친듯이 터널을 달리던 이 열차는 거대한 생명체였습니다. 녀석은 빠르게 어딘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터널은 점점 더 길고 어둡게 이어졌으며 열차의 외형과 내부는 이전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바닥과 천장, 좌석과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의 신체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의 뇌 외부 표면은 살아 움직이는 듯 꿈틀거렸고, 부드러운 조직이 피하층처럼 보이며
티슈처럼 보이는 붉은 선이 그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눕혀진 승객들을 움직이려 했지만 이미 그들의 몸은 미끄러운 점액으로 덮여 있었고 살덩이 같은 표면이 강하게 그들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잡아먹힌 채 소화를 당하는 모습은 지옥을 연상케 했죠. 승객들은 절박하게 살려달라 외쳤지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녀석의 영양분이 될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모든 승객들이 거대한 소화기관에 먹혀버렸고 열차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내부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위산처럼 보이는 점액은 점점 더 강력해졌고 투명한 액체가 승객들을 덮어버렸죠. 열차는 터널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부는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희생자들의 비명과 몸부림은 멈췄고 그들의 흔적은 점액에 의해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벽과 바닥은 다시 원래의 차갑고 단단한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덩이로 이루어졌던 조직은 사라졌고 열차는 다시 평범한 지하철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녀석은 다음 역에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리며 새로운 승객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열차에 올라타며 다음 역으로 향하는 열차는 다시금 터널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레오빈 치블이 만들어낸 가상의 괴담 속 괴물인 트레인 이터를 바탕으로 그가 가진 특성에 따라 제가 제작한 단편 영화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트레버 핸더슨이 만든 사이렌 헤드와 비슷한 느낌의 녀석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심야의 지하철에서 영감을 받은 듯 보이며 평범한 지하철의 모습과 안내방송 소리를 따라해서 승객들을 태운 뒤 인적이 드문 터널을 돌아다니며 본래의 모습으로 변해 사람들을 소화시킨다는 소름 끼치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설정은 녀석은 본래 기차에서 발전되거나 그런 형태가 아니라 모습을 바꿀 수 있음에도 도심에서 가장 조용하고 완벽하게 인간을 잡아먹기 위해 심야의 지하철 터널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작가가 설정한 다른 그림들을 보면 녀석은 기다란 벌레 같은 형태를 보임과 동시에 지하철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목격된 사진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렇게 오늘은 트레인 이터라는 녀석을 다뤘는데 이는 아직 정식 SCP로 등록된 개체는 아닙니다. SCP-025나 SCP-4423 같이 지하철로 이루어진 개체들이 있지만 이 녀석과는 성향 자체가 완전히 다른 녀석들이죠. 가능하면 또 다른 녀석들에 대한 이야기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홍시네마였습니다.